안녕하세요. 삶의 지혜 백과사전 인사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위로와 따스한 희망을 전해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요즘 문득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쩌면 당신조차 외면하고 싶은 목소리가 들려오진 않으신가요? 이 나이에 내가 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혹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만 같아. 아니면 깊은 한숨과 함께 나는 결국 실패했구나, 남은 건 상처뿐이야. 이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에 무게에 힘겨워하고 계시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히 숨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여정의 어느 모퉁이에서 깊은 좌절과 막막한 절망감을 경험합니다. 마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 속에 홀로 갇힌 것처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넘어지는 순간들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가장 찬란해야 할 20대에 예상치 못한 시련의 비를 맞고, 또 어떤 이는 가장 안정적이라 믿었던 30대, 40대의 삶의 방향을 뒤흔드는 거센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은퇴 후에 평온한 삶을 그리던 인생의 후반전이라 여기던 50대, 60대에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하죠. 넘어지는 시기와 그 이유는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한때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졌지만 결국 다시 일어서서 지금은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분의 이야기를 당신과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 지금 힘겨운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건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정호 씨 이야기입니다. 정호 씨는 59, 반평생을 바쳐 열정으로 일궈온 작은 제조업체가 그의 눈앞에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사장님 소리를 듣던 시절도 있었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경제 불황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그의 작은 배를 속절없이 삼켜버렸습니다. 공장은 폐쇄되었고 기계는 멈춰 섰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어려운 시절에도 자신을 믿고 따라준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무거운 쇠사슬처럼 그의 어깨를 밤낮으로 짓눌렀습니다. 한때 가족의 자랑이었던 번듯했던 집 문에는 차가운 압류 딱지가 붙었고, 통장 잔고는 매일같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들과의 관계마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따뜻한 대화는 사라지고 오해와 원망 섞인 눈빛만이 오가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우러러 보거나 혹은 동등하게 대했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값싼 동정이나 냉담한 평가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호 씨는 오랫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벌이라도 주듯 어두컴컴한 방 안에 자신을 깊숙이 가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나는 실패자다, 내 인생은 여기서 완전히 끝이다 라는 절망적인 생각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61,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며 받은 퇴직금 전액을 수십 년간 가족처럼 믿고 의지했던 지인에게 덜컥 맡겼다가 그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고,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바쁜 자식들에게 차마 손을 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퇴직금은 단순한 돈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노후를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이자 유일한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보루마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순자 씨는 매일 밤 아무도 들을 수 없도록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거나 동정할지도 모를 주변의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이 나이에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써주기나 할까? 정말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난 걸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아니, 다시 시작이라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호 씨도 순자 씨도 그때는 너무나 깊고 어두운 절망이라는 이름이 긴 터널을 외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 빠져 있더라도 아주 작은 빛 한 줄기라도 발견하려는 생명의 본능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여전히 방 안에 갇혀 지내던 이정호 씨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거창한 계획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딱 하루, 오늘 하루만 어떻게든 살아내 보자. 그는 결심했습니다. 멀리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 닥쳐올 막막함, 일주일 후에 찾아올 불안감, 1년 뒤의 불확실한 미래는 일단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먼지 쌓인 책상 서랍에서 작은 공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스스로에게 짧은 편지를 딱 한 줄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서요. 정호야, 오늘도 살아줘서 고맙다. 참 힘든 하루였지? 그래도 잘 버텼어. 정말 대단하다. 너, 괜찮아.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정말이야. 아직은. 어쩌면 남들이 보기엔 어설프고 유치해 보일지 모르는 자기 위로가 그에게는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작은 산소통과도 같았습니다. 박순자 씨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어느 날 아침, 무심코 마주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헬쑥하게 파인 볼, 생기 없이 초점을 잃은 눈동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거울 속 지친 자신에게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야, 아가.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너를 너무 몰아세웠어.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또 얼마나 애쓰며 버텨왔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응. 내가 알아주면 된 거야. 놀랍게도 스스로에게 건넨 이 작은 위로와 인정의 말이 마치 봄 눈 녹이듯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그녀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날카로운 비난과 끝없는 자책을 멈추고 상처 입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순자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작지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속삭여줍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을 뒤집을 만한 거창한 해결책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극적인 도움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어쩌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너져 내린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고 보듬어 안아주며 아주 작은 긍정의 신호를 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보자는 소박한 다짐, 괜찮다, 애썼다는 따뜻한 자기 위로의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두 사람은 이제 조금씩 용기를 내어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정호 씨는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재정 상태를 하나하나 냉정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인지, 갚아야 할 빚은 정확히 얼마인지, 당장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숫자를 마주하는 과정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막연하고 거대하게만 느껴졌던 불안감 대신 구체적인 현실을 직시하자 역설적이게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순자 씨는 큰 용기를 내어 집 근처의 구청 복지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문의했습니다. 그때 상담을 담당했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큰 용기를 내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어머님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옆에서 하나하나 함께 찾아봐 드릴게요. 혼자가 아니구나.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그 말이 꽁꽁 얼어붙어 있던 순자 씨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여겼던 과거의 자신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정호 씨는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집 근처 편의점에서 새벽 시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59, 남들은 은퇴를 꿈꾸거나 이미 은퇴했을 나이에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밤새워 일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분명 고된 일이었습니다. 한때는 어엿한 사장이었던 그가 자신보다 훨씬 어린 매니저의 지시를 받으며 물건을 정리하고 계산대를 지키는 것은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구청에서 소개해준 시니어 대상 무료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61의 나이에 난생 처음으로 마우스를 잡아보고 알 수 없는 영어와 기호로 가득한 컴퓨터 화면과 씨름하는 것은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아 주눅이 들 때도 있었고 내가 이걸 배워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 역시 늘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저 나이에 무슨 편의점 알바를 한대? 다 늙어서 컴퓨터는 배워서 뭐에 쓰려고 저러나 몰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때때로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날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딛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배우고 행하고 있다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특유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인정받은 이정호 씨는 편의점 매니저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서 고객 관리, 재고 관리, 심지어 매출 관리까지 책임지게 되면서 그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하는 보람과 성취감이라는 감정을 아주 오랜만에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기초 교육을 무사히 수료한 박순자 씨는 서툴지만 열심히 배운 엑셀과 워드 능력을 활용하여 작은 사무실에 파트타임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꼬박꼬박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이 통장에 찍힌다는 사실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무너졌던 그녀의 자존감을 다시 촉촉하게 적셔주고 튼튼하게 세워주는 귀한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나는 실패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었구나. 나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구나.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세상을 외면했었구나. 나는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존재일 수 있구나. 그 후 이정호 씨는 편의점 매니저로서 얻은 소매업 경험과 고객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은 중고 커피 트럭을 어렵게 마련하여 자신만의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신선한 원두를 갈고 정성껏 커피를 내려 손님들에게 건네는 일.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때로는 굳은 날씨와 싸워야 하는 고된 날도 많았지만 자신의 커피를 마시고 맛있다며 웃어주는 손님들을 볼 때 그는 다시금 살아있다는 충만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박순자 씨는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려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설명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입력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꼼꼼함과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동년배 시니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공감 능력은 금세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차 시니어 전문 문서 작성 및 관리 프리랜서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며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컴퓨터와 문서 작업이 그녀에게는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창구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 두 분, 정호 씨와 순자 씨 모두 예전처럼 큰 돈을 벌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상실감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하루하루를 스스로의 힘으로 성실하게 일구며 비록 조용할지라도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절망의 그늘 대신 잔잔하지만 깊은 평온함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어려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들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토록 힘들고 암담했던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그 비결이 뭔가요? 그럴 때마다 두 분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대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냥 하루에 딱 한 걸음만 내디디려고 했어요. 너무 멀리 보지 않고요.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잘 버텨낸 나 자신을 칭찬해 주려고 애썼어요. 아, 그리고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맞습니다. 파산, 실패, 예기치 못한 상실, 관계의 아픈 단절, 이런 인생의 겨울과 같은 시련은 슬프게도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내면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아주 작고 소박한 실천들입니다.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당신, 혹시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몸과 마음이 지쳐 있나요? 그렇다면 부디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씨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고 이렇게 숨쉬고 있으며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아주 작은 기쁨과 행복이라도 꿈꿀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극심한 고통과 깊은 아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물론 그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힘겨운 과정을 주변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넘어져 있는 자신을 향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넸다면 오늘 하루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눈을 뜨고 창밖의 세상을 단 한순간이라도 바라봤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들려드린 이정호 씨와 박순자 씨처럼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선 분들의 소중한 지혜를 모아 당신의 얼어붙은 일상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루틴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절대로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주 조금씩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내면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매일 실천하면 좋은 5가지 루틴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반드시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오늘 아침 힘들었지만 침대에서 일어난 당신, 간단하게나마 아침 식사를 챙겨 먹은 당신, 짧게라도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한 당신 결과가 어떻든 그 과정 자체를 칭찬해 주세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네. 나 정말 장하다. 힘든 와중에도 이만큼이나 애썼구나. 대단해. 라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남에게 받는 칭찬도 좋지만 스스로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인정과 격려는 당신의 내면의 힘을 키우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둘째, 하루에 딱 10분만 감사한 것을 찾아 기록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면 감사할 거리는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햇살 한 줌, 길에서 마주친 누군가의 작은 미소,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따뜻한 물 한 잔, 위로가 되는 음악 한 곡, 아주 사소하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 속에서 감사를 발견해 보세요. 잠들기 전 딱 10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이라도 떠올리고 작은 수첩이나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감사의 기록은 우리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훈련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을 끊어내며 현재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꼭 당신의 몸을 움직여 주세요. 헬스장에 가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 목이나 어깨를 돌리는 가벼운 스트레칭, 혹은 점심 식사 후 딱 10분 정도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잔뜩 움츠러들고 굳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함께 경직되고 부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 전환에도 즉각적인 도움이 되고 생각과 감정의 유연성을 되찾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 아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꼭 실천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책 딱 3페이지 읽기, 오늘 딱 5분만 어지러운 책상 위 정리하기, 미뤄두었던 안부 전화 딱 한 통 하기처럼 부담 없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마음속으로 든 소리를 내서든 해냈다. 성공이라고 스스로에게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이 작지만 확실한 성공 경험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나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야. 나도 무언가를 계획하고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효능감, 즉 자신감이 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섯째, 하루에 한 번 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꼭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 자주 가는 가게의 점원, 혹은 버스 기사님에게라도 좋습니다. 진심을 담아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덕분에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와 같은 짧지만 긍정적인 말을 건네보는 겁니다. 뭐가 달라질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겁니다. 따뜻한 말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말을 하는 당신 자신의 마음에도 부드러운 온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과의 긍정적인 연결감을 느끼게 하여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입니다. 스스로 칭찬하기, 감사 일기 쓰기, 몸 움직이기, 작은 목표 성취하기, 그리고 따뜻한 말 건네기. 매일 이 5가지를 당신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게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런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힘입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괜찮습니다. 당신의 하루하루를 이 작은 실천들로 따뜻하게 채워나가세요. 그렇게 당신의 정성으로 한 겹 한 겹 쌓아 올린 소중한 하루들은 어느새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하며 빛나는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당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고유한 속도와 당신만의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출발이란 없습니다. 당신이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잊지 마세요. 희망은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당신을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절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에 눈부시게 새로운 챕터가 당신을 기다리며 펼쳐집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숨쉬며 살아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버텨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반드시 당신만의 빛으로 다시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의 모든 걸음과 새로운 시작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